모든 문명은 물줄기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물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곧 물입니다. 지구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몸도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갓 태어날 때 지방을 제외한 무게의 약 80%를 수분이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 시에는 약 45%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메말라가는 과정은 노화, 즉 생명이 떠나감을 의미하고 가뭄진 곳에 생명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죠. 이렇듯 만물은 우리 안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건강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물과 생명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끊임없는 식욕으로 음식 섭취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와 온갖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도 진정한 건강을 되찾을 수 없었던 그 진짜 이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혈관으로 이어진 우리의 몸을 물줄기를 따라 형성된 마을로 비유해 볼게요. 이 마을에서는 모든 물질이 물을 통해 운반됩니다. 만약 마을 한쪽에서 열심히 농사지어 수확한 곡식을 다른 쪽으로 보내고자 배를 띄워 보냈는데 강물이 메말랐다면 도통 움직이기 어렵겠죠. 즉,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섭취하더라도 몸이 만성탈수로 인해 메말랐다면 혈액순환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고 영양소 전달이 온몸으로 골고루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순환하며 세포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운반 시스템인 물이 메말라서 잘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배는 부른데 계속해서 무언가 끊임없이 먹고 싶은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한 끼 식사를 충분히 했는데도 여전히 입이 궁금해서 달콤한 디저트를 찾게 되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다음의 내용을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우리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세포 전체가 모여 우리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은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를 내서 활동하고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 또한 영양소를 통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의 영양소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몸이 만성탈수로 인해 혈액의 농도가 높아져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섭취한 영양소가 세포로 잘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입을 통해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하지만 영양소가 필요한 세포로 잘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는 계속해서 영양소를 전달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결국 이러한 60조 개의 세포 덩어리이기 때문에 세포가 영양소를 전달해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먹어도 무언가를 먹고 싶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비만은 실로 세포단에서는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밥, 빵, 면과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작용을 통해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된 포도당은 소장에서 흡수되어 간을 거친 후 온 몸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만약 원활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식사를 하고 나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세포들은 계속해서 영양소를 공급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실제로 섭취한 음식이 소장을 통해 흡수되었지만 온 몸의 세포단으로 잘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때 달콤한 디저트를 더 섭취한다면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는 과도한 포도당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몸에 문제가 발생하기에 간과 췌장은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당을 지방으로 저장해서 혈액 내 과도한 당이 떠돌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 지방간이 발생할 수 있고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뱃살은 온몸으로 과도한 양의 당이 떠돌지 않게 간과 췌장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을 한 결과물이죠. 앞서 비유한 마을로 생각을 해볼게요. 마을 한쪽에서 수확한 곡식을 마을 반대편으로 보내려고 배에 띄웠는데 강물이 메말라서 매우 천천히 곡식이 이동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마을 반대편에서는 곡식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곡식을 보내달라고 아우성을 칠 테고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마을은 계속해서 열심히 곡식을 배에 띄워 보낼 테죠. 결과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양의 곡식이 전달될 것이기에 남아도는 곡식은 마을 이곳저곳에 여분으로 쌓여있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애초에 물이 충분히 있어서 원활하게 곡식이 전달되었으면 과도한 곡식이 쌓일 일도 없이 필요한 만큼만 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하여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세포의 영양소 전달이 잘 되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게 될 것이고 지방으로 저장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고 싶어 고가의 영양제를 다 챙겨 먹어도 쉽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도 만성 탈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본적인 운반 시스템인 혈액을 수분 부족으로 메마르게 한다면 고가의 영양제는 세포에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큰 돈을 들여 이것저것 섭취하기 이전에 일단 그러한 영양소가 잘 운반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고가의 영양제의 효과를 배로 늘릴 방법입니다. 충분한 수분 보충을 통해 원활한 혈액순환을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몸속 수분은 운반 시스템이지 물건 자체는 아닙니다. 즉, 앞서 비유한 마을에 운반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애초에 썩은 곡식을 보낸다면 그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겠죠.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곡식은 도착하지 못했으니 마을 사람들은 영양실조로 고생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충분한 수분 보충은 기본이지만 좋은 음식 섭취를 통해 온몸으로 좋은 영양소를 전달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한다면 아무리 혈액순환이 잘 되어도 세포는 영양실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지를 함께 신경 써야 세포도 좋은 영양소를 전달받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작정 물만 많이 마시는 것도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해야 실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한 수분 섭취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소중한 분들을 위해 이 내용 널리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